안녕하십니까, 오현웅입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 교재가 응용 문제집입니다. 자, 올해판 응용 문제집이 작년판과 다른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올해 초 경찰 승진시험 실무종합 기출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올해 초 실무종합에서 40문제 중에서 18문제가 범위 밖에서 출제됐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이제 과장된 것이 뭐냐면 18문제 중에서 7문제는 지문 한 개만 범위 바뀌거든요. 이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지문 한 개만 생소한 지문이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나머지 지문 3개를 확실하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8문제가 범위 바뀌었지만 사실상은 11문제만 범위 바뀌었다,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1문제건 18문제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범위 밖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공제 문제집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판 응용 문제집에서는 오한마 요약집과 마찬가지로 좀 확장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공제 문제집 내용을 모두 담으면서 공제 문제집보다 좀 확장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 확장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대부분은 주요 법령에서 주요 조문이 누락된 조문을 다 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확장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용 문제집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으냐. 자, 응용 문제집을 보시면서 짜증 엄청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응용 문제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로 박스형 문제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지선다형 문제도 통상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다른 문제집에는 많이 있죠. 이 응용 문제집은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가장 옳은 것은 하면 틀린 지문이 3개죠. 틀린 지문이 3개고 옳은 지문이 1개죠.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주로 만들어놨습니다. 뭔 말이냐면 응용 문제집은 틀린 지문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통상의 문제집이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틀린 지문 1개, 옳은 지문 3개 이렇게 주로 구성되어 있죠. 제 문제집은 박스형으로 해서 박스 안에다가 틀린 지문을 막 4개, 5개, 6개 이렇게 막 집어 넣어놓고, 또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해서 옳은 지문 1개하고 틀린 지문 3개를 섞어놔서 틀린 지문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틀린 지문을 많이 경험해 보면 어디에서 꼬아서 문제를 내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풀어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이 박스형이나 또는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응용 문제집을 처음부터 막 풀어보려고 하면 엄청 짜증나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막 틀린 지문을 막 엄청 넣어놓으면 엄청 헷갈리고 엄청 짜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응용 문제집 공부 방법 추천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답을 달아놓고서, 정답을 달아놓는다는 것이 X지문에만 XX 이렇게 쳐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지문에만 미리 X를 쭉 쳐놓으시고, 즉 정답을 미리 달아놓으시고 그냥 기본서 읽듯이 쭉쭉쭉 읽어버리세요. 읽어버리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읽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논리 전개를 합니다. 맞춘 문제도 논리 전개를 하고 틀린 문제도 논리 전개를 해요. 그런데 맞춘 문제는 내가 논리 전개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틀린 문제는 논리 전개를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풀면서 논리 전개를 잘못한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잔상에 남습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고 읽어버리면 그렇게 잘못 풀 때에 잘못된 논리 전개가 머릿속에 남지 않아서 엄청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문제를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거기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 구석구석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문제를 읽으려고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문제 해설의 구석구석 차근차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고 읽어버리면 더 자세하게 해설 구석구석을 읽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면 실컷 풀어야지 또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어버리면 쭉 읽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지문 1, 해설 1, 지문 2, 해설 2, 지문 3, 해설 3 이렇게 쭉 읽어버리면 시간 소모가 굉장히 단축됩니다. 시간 소모가 단축된다는 것은 더 많은 횟수를 읽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읽는 것이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책상에 앉기가 싫어져요. 근데 문제를 읽는 것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책상에 쉽게 앉게 되고 책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더 스무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천재가 아니라면 시험 보는 날까지 이 수험 교재를 최소 10회독 이상은 하고 들어가야 시험장에서 구석구석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회독 이상 하려면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빨리 읽어야 10회독 이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읽으려면 문제를 풀어서 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천천히 하지 말고 문제를 읽어버림으로써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빨리빨리 읽어버림으로써 더 많은 다회독을 함으로써 10회독 이상해서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의 핵심이 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독,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기 때문에 다독을 하려면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읽어버리면 훨씬 더 다독을 할 수 있다. 저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4번 이 경찰의 개념은 공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이에요. 공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인데 올해 초 실무종합 시험에서 공제 문제집 범위 밖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경찰의 개념, 한마디로 대륙법계, 영입법계, 경찰 개념 비교하는 거, 이것이 경찰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종합 과목에서 범위 밖에서 출제된다고 하면 여기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좀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자, 4번에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형성됐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대륙법계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미법계입니다. 영미법계. 그래서 이 자치, 이 경찰을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는 거, 이것은 영미법계입니다. 또 역할,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것도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대성발 영역계예요. 뭐냐면 대륙법계는 경찰 개념을 성질이나 발동 범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영미법계는 경찰 개념을 경찰의 역할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대성발 영역기, 대성발 영역기.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영미법계가 있고 대륙법계가 있는데요. 자, 영미법계는 자치 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대륙법계는 국가 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미법계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도 섬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도 큰 섬, 대륙, 아메리카 대륙, 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은 국민들이 도망가지를 못해. 그래서 경찰, 야, 니들 알아서 니들 안전은 니들이 지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왜? 그냥 놔둬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대신 대륙법계는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못하게 경찰권으로 딱 억압하는 국가 경찰의 전통으로 출발한 것이 이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법계는 국가 경찰의 전통으로, 영미법계는 자치 경찰의 전통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민으로부터 시민한테 자치 권한이 있고 그 자치 권한을 국가가 유인받은 거, 이런 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벌써 앞쪽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륙법계는 국가 경찰의 전통으로서 이 경찰의 성질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영미법계는 자치 경찰의 전통으로 경찰의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륙법계는
국가경찰의 전통으로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반 통치권이냐 국가 공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딱 억압하는 기제로 출발한 것이 대륙법계예요. 이렇게 국가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딱 휘어잡고 억압하는 이런 속에서 그 국가 공권력 즉 경찰의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이 대륙법계고, 영미법계는 자치경찰의 전통입니다. 야, 니네 안전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다가 국가가 좀 발전하면서 세금도 많이 거치고 힘이 좀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경찰 기능을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야, 국민들 우리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어떤 기능을 좀 우리가 좀 하면 좋을까? 즉 우리가 보안관이라도 한 명씩 파견시켜 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영미법계가 추가적인 기능, 추가적인 역할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영미법계고요. 대륙법계가 일반 통치권, 국가 공권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대륙법계입니다. 자, 그래서 영미법계는 국가가 경찰을 하지 않다가 일부 경찰을 해 나가는 것이고, 대륙법계는 국가가 통째로 경찰을 하면서 그 경찰 개념을 축소시키는 과정으로 경찰 개념이 발전하기 때문에 대륙법계가 성질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개념을 주로 배울 때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 시대의 시대 흐름에 따른 대륙법계 경찰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하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구별하는 거,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대륙법계에서 경찰 개념이 변천해 나간 것이, 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경찰 국가 시대, 법치 국가 시대, 2차 세대전 이후 이렇게 해서 고중 경법이가 시대 순입니다. 자, 시대 순이 고중 경법이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시대에 따른 경찰 개념이 모교내 소보예요. 그래서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이렇게 먼저 숙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대경찰, 중세경찰, 경찰국가시대, 법치국가시대, 2차 세대전 이후 각각의 경찰 개념이 모교내 소보. 그래서 고대 경찰 시대에는 모든 국가작용을 경찰작용으로 받고, 그 다음에 중세경찰에서는 중세 시대에서도 모든 국가작용이었어요. 그러나 중세가 끝나는 16세기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이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을 경찰로 받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가에서는 고중경, 세 번째 모교내 내무행정을, 여기서 말하는 내무행정이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을 경찰 국가에서 경찰 개념으로 받습니다. 자, 외제 군사를 제외했지만 이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인 공공복리, 적극적인 공공복지까지 포함된 개념으로서의 내무행정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제 군사를 제외하니까 꼭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아? 그렇지 않습니다. 소극적 질서유지만 남는 것은 이 법치국가 시대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으로 한정이 되는데, 그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인 공공복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 경찰국가가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절대국가예요. 절대국가.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절대국가가 여기 경찰국가입니다. 여러분 절대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절대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국가가 엄청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가 이 경찰국가예요. 그래서 이 경찰국가에서의 경찰이 소극적 질서주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까지 막 행사합니다. 행사하지만 국가가 힘이 커지면서 다만 외무, 재무, 군사, 사법이 따로 떨어져 나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법치국가에서는 드디어 소극적 질서행정, 소극적 질서유지로 경찰 개념이 한정됩니다. 이 법치국가가 뭐예요? 법치국가. 법에 근거해서 국민을 다스리라는 것이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이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좋은 말들, 즉 뭐 자연법 사상, 계몽주의, 자유주의, 권력 분립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 법치국가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소극적 질서 행정, 이 소극적 질서 행정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이게 소극적 질서 행정이 실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소극적 질서유지, 소극적 질서유지, 소극적 질서 행정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누는 것이 2차 세대전 이후입니다. 즉 2차 세대전 이후에 각종 행정기관들이 우죽순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경찰이 다 담당했던 뭐 영업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들이 따로따로 영업부서, 위생부서, 건축부서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떨어져 나간 것들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행정경찰이라는 것이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그리고서 남은 경찰은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 경찰만으로 경찰. 그래서 2차 세대전 이후에 각종 행정기관이 뭐 우죽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경찰 기능의 일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막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걸 갖다가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하고, 이 비경찰화 현상을 통해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구별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지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달이 고중경법이잖아요. 고중경법인데, 자, 이때 대륙법계는 성질, 발동 범위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성발이에요. 대륙법계는 성질, 발동 범위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 성질에 있어서 대륙법계에서 말하는 성질상 경찰이 뭐예요? 그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자, 그 성질상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대륙법계에서 언제 찾았어? 맨 끝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경찰 개념을 성질에 따른 경찰 개념,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 완성됐어? 법치국가 시대 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법대 실행이에요. 뭔 말이냐면 법치주의 경찰 개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고,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행정경찰입니다. 행정경찰. 왜냐하면 여러분,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죠. 자, 소극적 질서유지. 자,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협의의 행정경찰하고 보안경찰로 나누지 않습니까? 자, 협의의 행정경찰에다가 보안경찰을 합하면 협의자를 빼서 행정경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을 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근데 협의의 행정경찰이니까 거기다가 보안경찰을 합하면 협의자를 빼고 행정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행정경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 독일에서 행정법학자들이 주축이 돼서 경찰 개념을 행정경찰, 즉 권력행정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으로 그냥 이론상 성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대 실행으로 딱 요놓으시면 좋습니다.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성질상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그것이 바로 행정경찰, 즉 권력행정을 갖다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서술하면 이제 아래처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실질적 의미의 경찰, 성질상 경찰을 질통강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그래서 여기서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성질상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질통강제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서 우리가 경찰 개념을 딱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 성질상 경찰 개념은 사회 목적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군대고, 경찰은 사회를 지키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경찰은 성질상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 목적적 작용인 안보경찰은 제외되는 겁니다. 안보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유지라는 것은 현재 질서가 어그러져 있으면 유지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어그러져 있어. 그럼 막 기동대가 밀어버려 가지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장래를 향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죠. 즉 유지라는 것은 현재와 장래를 향한 개념입니다. 과거의 질서가 어그러진 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지나간 것을 유지할 수는 없죠. 지나간 질서 위반은 그냥 질서 위반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작용인 사법경찰, 수사경찰이 수사경찰이죠. 사법경찰, 수사경찰은 경찰 개념에서 빠져버립니다. 수사경찰이 실질적인 경찰에서 빠져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래? 이 실질적인 경찰 개념이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행정경찰, 즉 권력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잡아버림으로써 수사경찰은 경찰 개념에서 그냥 제외가 돼버립니다. 실질적인 경찰에서 제외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이 일반 통치권이 뭐냐면 그냥 국가 공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법정경찰이나 또는 국회경찰, 의원경찰, 법정경찰이나 의원경찰은 또 경찰 개념의 실질적인 경찰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근거해서, 그래서 전체 사회의 국가 공권력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경찰 활동을 말하는 것이 이제 부분 사회, 법정 경찰이라든가 의원 경찰, 이것은 부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실질적인 경찰 개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경찰은 명령 강제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정보 경찰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경찰은 실질적인 경찰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여러분, 정보 활동은 무조건 임의적인 활동이에요. 정보 활동을 강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보 활동은 무조건 협력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강제로 야 새끼 정보 내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보 활동은 강제적인 정보 활동은 없습니다. 권력적인 정보 활동은 없어요. 무조건 정보 활동은 협력에 의해서, 협조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 활동입니다. 그래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경찰은 실질적인 경찰이 아니고요. 또 서비스 경찰도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찰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경찰,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질적인 경찰, 행정경찰, 그것이 질통강제예요. 이 질통강제를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입니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그걸 더 줄이면 질서 유지입니다. 소극적 질서 유지.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통강제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하고 그다음에 소극적 질서 유지하고 다 똑같은 표현이고, 이게 실질적인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대륙법계 경찰 개념하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영미법계는 자치경찰의 전통이에요.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그냥 니들 안전은 니들이 지켜, 이렇게 놔둬도 도망가지 못해. 그래서 그냥 니들 안전은 니들이 지켜, 이 자치경찰의 전통입니다. 대륙법계는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민들이 막 다른 나라에서 막 뺏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으로 딱 억압하는 것, 통제하는 것에서 출발한 국가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원래 국가 공권력으로 국민들한테 막 통제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공권력, 경찰의 성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간 것입니다. 영미법계에서는 니들의 안전은 니들이 지켜. 그러다가 국가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뭐 보안관이라도 한 명을 좀 파견해 줄까? 즉 우리가 추가적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국민들을 도와줄 역할,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경찰권의 성질, 발동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성발이고, 영미법계는 추가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예요. 대성발 영역기. 자, 대륙법계에서는 국가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규율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통제하는 경찰권의 성질이 무엇인가?
성질을 중심으로 이 경찰 개념이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질이니까 근원적인 성질, 경찰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따지는 것이고, 영미법계에서는 니들이 안전을 지켜 자치경찰의 전통을 확립해 오다가 국가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좀 한두 개 도와줄까? 보안관이라도 한두 명씩 좀 파견시켜 줄까? 라고 하면서 경찰이 해야 할, 도와줘야 할 활동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는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자, 경찰권의 기초가 영미법계는 자치권이고요. 즉 경찰, 시민의 안전은 니들이 알아서 지켜라고 하다가 국가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경찰권의 기본은 자치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대륙법계는 국가가 통제하고 억압하고 규율하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 즉 국가공권력, 일반 통치권, 국가공권력 자체가 경찰권이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대륙법계는 국가공권력으로, 일반 통치권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규율하고 통제하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영미법계는 니들이 안전을 니들이 지켜, 자치경찰의 전통이다가 우리가 좀 도와줄게 라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는 개념이 경찰인 것이죠.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대등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을 볼게요. 자,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 하면서 이 세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개의 문제는 아까 1번에서 추가로 제가 보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중세 독재 516 이겁니다. 뭐냐면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전이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잖아요. 이거에다가 하나 더 숙지해야 되는 것이 중세 독재 516입니다. 뭔 말이냐면 중세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16세기라는 거예요. 16세기. 1530년이 16세기입니다. 1530년이 16세기. 자, 그래서 뭔 말이냐면 중세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독재, 그다음에 16세기예요. 딱 이것을 딱 알면 뭘 풀 수가 있냐면 세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중세가 16세기니까 그 다음 경찰국가는 17세기, 법치국가는 18세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세 독일이 16세기니까 프랑스에서 독일로 경찰 개념을 전파한 것이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14세기 말이에요. 뭐냐면 프랑스에서 14세기 말에서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해서 15세기 말에 독일에 전수를 해주고 그 전수받은 독일의 개념이 나타난 것이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인 것이죠. 그래서 중세독재 중세독재 516이라고 해서 중세경찰 개념이 독일 제국경찰법의 16세기라는 것을 알면 그 뒤에 17세기, 18세기가 나오고 또 그 전에 전수받은 것이 15세기 말, 그 전수를 해준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14세기 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에서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 자,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개수됐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가리킨 것은 경찰 국가 시대죠. 여기 독일 제국경찰법이 아니라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 행정을 경찰로 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 행정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저 경찰국가 시대의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이라고 나와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뤘다. 자, 비경찰화 현상의 대상은 뭐예요?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래서 보안경찰을 포함하면 안 되죠. 보안경찰은 빼고 협의의 행정경찰이 비경찰화 현상의 대상입니다. 이 비경찰화 현상이 뭐냐면 경찰 말고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막 우죽순으로 생기면서 협의의 행정경찰 기능을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걸 갖다가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비경찰화 현상의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각종 행정작용, 뭐 위생경찰, 건축경찰, 뭐 공물경찰 등등등 각종 행정 기능이 비경찰화 현상의 대상인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보안경찰은 아니에요. 보안경찰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보통 경찰기관에 남은 것을
보안경찰이라고 합니다. 이 보안경찰의 대표가 교생풍 해경이죠.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 그래서 보안경찰 또는 교생풍 해경, 그 중에 하나는 이 비경찰화 현상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린 주문이 됩니다. 자, 4번은 뭐냐면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 판례가 일죄 크지경이에요. 자, 1.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이 뒤에 일죄 크지경이라고 해서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 그다음에 프랑스 죄와 형벌법정, 그다음에 크루이츠베르그 판결,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이 지방자치법전을 지방경찰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지방자치법전 또는 지방경찰법전 또는 자치경찰법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그래서 일죄 크지경이 법치국가 경찰의 소극적 질서유지,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시킨 법령과 판례가 일죄 크지경입니다. 이 한가운데는 판결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법령인데, 나머지 법령 중에서 맨 끝에가 프로이센, 독일입니다. 독일. 이 프로이센이 독일이 이렇게 통일되기 전에 독일 안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제 프로이센이었죠. 그래서 프로이센이 맨 가에 있고 그 사이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그래서 맨 가에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 이건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프랑스 지방자치법정, 이건 프로이센 독일 경찰행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은 이 크루이츠베르그가 크로스 밸리, 그래서 십자가 언덕입니다. 영어로 하면 크로스 밸리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 언덕. 독일 베를린 한가운데 이 크루이츠베르그라는 언덕이 있는 겁니다. 이 언덕 한가운데 십자가 공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처럼 해놓고 꽃 심어놓고 이 길 한가운데다가 전승 기념탑을 높이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 기념탑이 독일 국민들의 애국심의 상징, 즉 독일 단결력의 상징으로 이 전승 기념탑 또는 전승 기념비를 그렇게 삼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덕이기 때문에 옆에서 높은 건물들을 지어버리면 이 전승 기념탑 가치가 좀 훼손되지 않습니까? 미적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크루이츠베르그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 높게 짓지 말라고. 근데 그 고도 제한 명령을 건설부 장관이 내렸으면 딱 좋았는데 건설부 장관이 아니라 베를린 경찰청장이 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면,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의 임무가 한정돼야 되는데 이 미적 기능, 이 심미적 기능, 이 미적 기능은 공공복리거든요. 그래서 미적 기능, 공공복리를 위해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내린 이 명령은 위법해서 무효다라고 밝힌 것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자, 나머지 일반한테법, 조약물법전, 지방자치법전, 경찰행정법은 법치국가 경찰 개념, 즉 소극적 질서 유지로 경찰 개념을 한정시킨 법령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내용까지 좀 아셔야 돼요. 그 내용에 절박한, 자유, 위생, 재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그 법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자, 일반한테법에 절박한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죄의자, 죄와 형벌법전. 이 죄와 형벌법전을 경죄처벌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죄와 형벌법전에 자유라는 표현이 있고요.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 위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령 판례의 순서가 1794, 1795, 1882, 1884, 1931 해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일죄 크지경이 시간 순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다시 문제로 와서 자, 4번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일죄 크지경, 네 번째 일죄 크지. 자,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위생사무 등 협의 행정열차적 사무를 제외하고, 위생사무를 제외했어요? 아니죠. 지방자치법전 안에
일절 조자 지위 지방자치법전 안에 위생사무가 포함됐죠. 그래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소극적 질서 유지잖아요. 그 소극적 질서 유지에는 협의의 행정경찰도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협의의 행정경찰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법치국가 시대가 아니라 그 뒤에 2차 세대전 이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죄크지경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이 법령들 안에는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그 협의의 행정경찰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협의의 행정경찰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2차 세대전 이후지 않습니까? 법치국가 시대가 아니라 2차 세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죄크지 지방자치법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안에는 일절 죄자 지위 위생사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고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 자, 3번 볼게요. 3번.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제도. 자, 가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질통강제. 자,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 기능 역할은 영역기죠. 대성발 영역기에서 역할 기능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죠. 영미법계.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자, 라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경찰 임무의 목적 확대 아니죠. 경찰 임무를 소극적 질서 유지로 한정시키는 거. 그래서 목적 확대가 아니라 목적 축소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심미적 기능,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그래서 경찰 임무의 목적 축소입니다. 축소. 그래서 틀렸고요. 자, 마번에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권은 소극적 치안 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 직진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경찰국가 시대 경찰 개념이 뭐예요?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이죠. 그러나 그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포함되죠. 왜 그래?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되는 것은 경찰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 시대죠.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에서는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행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권은 내무행정으로 제한됐는데 그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인 공공복지, 적극적인 공공복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에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한 외우개 판례. 자, 1번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띠토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띠토 판결이 뭐냐면 이게 연탄공장 판례입니다. 연탄공장 또는 석탄공장 판례입니다. 뭐냐면 연탄공장 독일의 연탄공장 석탄공장에서 석탄 바위를 가지고 이제 잘라서 연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석탄 바위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최초에 자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르는 것이 띠톱으로 자르는 겁니다. 띠톱이 뭐냐면 우리 교실만한 톱이 띠로 된 톱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 띠로 된 톱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석탄 바위를 밀어 넣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석탄 바위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겠습니까? 막 물을 뿌리면서 하지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공장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근 시민들이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단속을 안 해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단속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이 독일의 띠토 판결입니다.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 이번에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판결은 1882년 크루츠베르그 판결이다. 맞죠? 이 십자가 언덕에서 경찰 활동, 즉 베를린 경찰청장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은 소극적 질서 유지 한정돼야지. 왜? 심미적 기능, 전승 기념탑의 미적 기능을 위해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명령을 발동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 이 크루츠베르그 판결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 질서 유지 또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판결, 크루츠베르그 판결 맞고요. 자, 맵 판결하고 에스코베드 판결은 형사 판례죠. 형사 판례. 자, 근데 여기 국가배상 최초 인정한 판례는
이 형사 판례가 아니라 국가배상은 블랑코 판결이죠. 블랑코 판결. 블랑 이게 프랑스 판결입니다. 프랑스 판결. 그래서 프랑스어가 블랑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랑코 판결, 프랑스 판결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최초 인정 판례가 프랑스 판결이고요. 프랑스의 블랑코 판결. 그래서 프랑스가 이 국가배상 법리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국가배상 제도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법학 교수님들이 법학을 해외 나와서 유학을 갈 때 주로 독일로 많이 가죠. 그러나 국가배상을 전공하려고 하면 프랑스로 갑니다. 왜? 국가배상 제도가 프랑스가 제일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 그 다음에 통치행위, 국가배상 통치행위,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은 프랑스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배상 인정 최초 판결이 에스코베도 판결이 아니라 블랑코 판결입니다. 블랑코 판결. 이 블랑코 판결이, 블랑코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 공장 차량, 나라에서 운영하는 담배 공장 차량한테 치여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랑코의 아버지가 그 운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운전사가 돈이 없는 거야. 잘 생각을 해보니까 블랑코의 아버지가 변호사랑 상담을 하니까 이 변호사가, 즉 블랑코의 아버지가 잘 봤더니 운전사는 돈이 없는데 그 운전사가 누구를 위해 일을 했어? 국영 담배 공장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번 제기를 해봤어. 그랬더니 법원에서 국가배상 인정해준 판례가 이 블랑코 판결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이 블랑코 판결입니다. 자, 경찰 개념의 구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찰의 개념.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뭐예요? 아까도 나왔었어요. 성질상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라면 무조건 경찰로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어떤 관계가 있어? 논리적인 관계는 없어요. 다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경찰을 다루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경찰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둘 다 경찰을 다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고 서로가 서로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는 논리적인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인 논리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냥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상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경찰로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관련성은 없고 다만 둘 다 경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부터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을 분명히 임무와 관련된 경찰 개념,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상 경찰입니다. 그래서 성질상 경찰이기 때문에 성질상 개념, 학문상 개념, 이론상 개념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 개념, 실정법상 개념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자, 3번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일반 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경찰 작용,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이 하고 있는 것을 경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보통 경찰기관이죠. 보통 경찰기관에 맡겨져 있는 경찰 작용. 자, 4번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포함한다.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는 논리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다만 둘 다 경찰을 다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모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다 그냥 틀린 지문입니다.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6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자, 니은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 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입국 관리 업무를 누가 하죠? 법무부에서 하죠. 법무부에서. 중국은 중국 공안, 중국 경찰이 그냥 다 해버리죠. 그래서 각국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각국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임무는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정답이고요. 자, 디귿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맞아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독일이 전통 행정법학에서 정립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실무상 개념은 아니죠. 학문상, 성질상, 이론상 개념이죠. 학문상, 성질상, 이론상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이 실무상, 제도상 개념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리을의 사법경찰 활동과 정부경찰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법경찰 활동은 과거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현재와 장래에 대한 유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정부경찰 활동은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과 정부경찰은 우리 보통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죠. 사법경찰하고 정부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미음에 경찰관이 경직법 5조 1항 2호에 근거해서, 경직법 5조가 뭐죠? 위험 발생의 방지죠. 위험 발생의 방지. 자,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에 근거해서 극도의 혼잡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서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는 조치. 자, 이 5조 위험 발생의 방지에서 경고를 할 수가 있고 억류 피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밖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억류나 각종 조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하는 것이고 또 그 성질이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자, 밑으로 와서 해설로 좀 와보시면요. 해설 맨 끝에 주의를 보시면, 자,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고요. 또 6조 범죄 예방과 제지가 있습니다. 자,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에서도 경고할 수가 있고 억류 피난 조치할 수 있고 그 밖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고할 수 있고 플러스 뭐 억류, 그냥 그다음에 이제 조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6조 범죄 예방과 제지에서도 경고할 수 있고요. 플러스 제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경직법 6조 범죄 예방과 제지를 통틀어서 그냥 얘기하면 즉시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즉시강제가 아닌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면 경고. 여러분, 경고는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강제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고만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면 그것은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경직법 5조 1항 1호의 경고는 임의적 통지 행위로서 강제 조치가 아니므로 그냥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닙니다. 6조 범죄 예방과 제지 안에서의 경고도 똑같습니다. 이 제지 조치는 즉시 강제로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그래서 형적 의미의 경찰이 하는 것이니까 형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고 또 강제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고는 경찰이 하는 것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만 강제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6조 범죄 예방과 제지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즉시 강제라고 해서 형식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고 실질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죠. 그러나 경고를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면, 즉 경고하고 억류 피난, 뭐 조치 이런 거랑 따로 떨어뜨려서 또 6조 범죄 예방과 제지에서도 경고하고 제지 조치하고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면 그때는 경고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비읍으로 가서 일반 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협의의 행정경찰. 근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도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있어? 아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임무를 말하는데 일반 행정기관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협의의 행정경찰만 얘기하는 것이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닙니다. 자, 7번. 자,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 논의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 이 협의의 행정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일반 행정기관에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작용. 자, 보안경찰은 그냥 경찰만으로 경찰작용. 경찰만으로 경찰작용. 자, 기억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권한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것은 소국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권한의 소재를 기준하는 것이죠. 소국자.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은 독보역,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의 독자성. 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안경찰, 독자적이지 못하고 다른 행정의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이 협의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독보역,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보안경찰은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해서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서, 즉 경찰만으로 경찰이 보안경찰입니다. 자, 비경찰의 대상은 아니죠. 비경찰의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래서 비경찰화,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자, 보안경찰은 비경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안경찰이 비경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이나 또는 보안경찰 안에 예시사항으로 들어지는 이 교생풍해경, 자,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 교생풍해경 또는 보안경찰을 비경찰화로 엮어서 얘기한다든지 또는 협의의 행정경찰로 엮어서 얘기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보안경찰, 경찰만으로 경찰, 교생풍해경 이거를 비경찰화 대상으로 엮어서 또는 협의의 행정경찰로 엮어서 얘기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디귿에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작용입니다. 자, 협의의 행정경찰. 자, 협의의 행정경찰에는 나머지 일반 행정작용 다 들어가도 돼. 다 들어가도 되는데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죠. 또는 보안경찰의 일환인 교생풍해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안경찰 또는 교생풍해경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리을하고 미음은 업그레이드 문제입니다. 업그레이드 문제. 자, 뭔 말이냐면 보안경찰 안에 교생풍해경이 되지 않습니까? 교생풍해경이 보안경찰의 예시사항으로 주로 들어집니다. 그러면 교생풍해경, 즉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은 무조건 보안경찰이야? 아닙니다.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면 보안경찰도 될 수 없고 협의행정경찰도 될 수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예요? 질통 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면 보안경찰도 될 수 없고 협의행정경찰도 될 수 없어요. 뭔 말이냐면 자, 교생풍해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적 작용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이 리을하고 미음이 다 풍속경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풍속경찰이 보안경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안경찰의 하나로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왜? 보안경찰도 협의의 행정경찰도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거든요.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비경찰의 현상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어야 보안경찰이건 협의의 행정경찰이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강제하는 작용이야. 그래서 강제작용이 아니면 비록 풍속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 없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에 독일의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는 풍속경찰과 교통경찰, 즉 교생풍해경을 전형적인 보안경찰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풍속영업규제법상 경찰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는 보안경찰에 속하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풍속영업규제법상 경찰서장이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어요.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은 강제작용이 아닙니다. 강제작용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이나 협의행정경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경찰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풍속경찰 중에서 강제작용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보안경찰인 것이죠. 아무리 풍속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작용이 아니야?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음에
풍속영업규제법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어쨌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 관련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일반 행정기관의 명령 강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풍속경찰을 보통 경찰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일반 행정기관이 하면 그럼 보안경찰이야?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이 하면 일반 행정 업무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인 거죠. 그래서 풍속경찰이 주로 보안경찰이죠. 그러나 풍속경찰이 보안경찰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풍속 관련된 작용인데 강제적 작용이 아니야. 그러면 실제금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이나 협의행정경찰이 아예 아닌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리을 미음은 업그레이드 문제예요. 자, 8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자, 기억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한 것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아니라 프랑스 죄와 형벌법정입니다. 자, 프랑스 죄형벌법정. 여러분, 프랑스가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삼권 분립하면 프랑스의 뭐 몽테스키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권 분립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최초로 구별했고, 그것이 바로 프랑스 죄와 형벌법정입니다. 죄와 형벌법정. 자, 리얼에 행정경찰은 실적임의 경찰에 해당하고, 맞습니다. 이게 바로 법대 실행. 제가 앞쪽에서 법대 실행. 자, 법치국가 경찰 개념, 그 다음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성질상 경찰이라고 한 거, 그것이 바로 실적음의 경찰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권력행정을 실질적음의 경찰이라고 잡아놓은 거, 그것이 바로 이제 경찰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경찰은 실적음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음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이 사법경찰은 실적음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죠. 자, 근데 따라서 행정경찰이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행정경찰이 아니라 사법경찰이죠. 사법경찰이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장래가 아니라 행정경찰이 주로 현재 또는 장래 상황에 대해서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반대로 좀 해놔서 틀렸고요. 자, 미음에 최근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사무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하지는 않고 있다? 아니죠. 모두 담당하고 있죠. 뭐냐면 국수본부가 경찰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다 담당하고 있죠. 다만 국수본부라는 존재가 있을 뿐이죠. 그 국수본부가 경찰 바깥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경찰 안에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경찰기관은 경찰청,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 경찰서에서 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국수본부가 경찰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담당합니다. 모두 담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틀렸고요. 자, 경찰의 개념 분류 9번. 자, 1번에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시진 내죠.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유해전도 및 담당이 아니라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자, 2번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과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차단자 보호는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구분 중 진압경찰이 아니라 예방경찰이 뭐냐면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이라는 것이 총포 화약류를 취급할 때의 제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이 제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이 돼? 총포 화약류를 취급하기 전에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규정을 만들어서 취급할 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인 예방경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차단자를 보호하는 것은 예방경찰이죠. 유해를 미치고 있는 정신차단자 보호라면 그것이 이제 진압경찰이죠.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아직 유해를 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경찰이고, 유해를 미치고 있는 정신차단자의 보호는 진압경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아직 유해를 미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경찰입니다. 진압경찰이 아니라. 자, 3번에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질과 내용은 권력적인 것이냐 비권력적인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됩니다. 질서경찰은 권력경찰, 봉사경찰은 비권력경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질봉이죠. 질질봉. 자, 4번에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맨 1번에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가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이죠. 그래서 평시경찰은 그냥 평시경찰, 비상경찰은 유기시에 비상시에 군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비상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는 소국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경찰 개념의 분류를 보시면 독보협,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 협의행정경찰. 자, 보안경찰은 독자적인 경찰이죠. 경찰만으로 경찰. 자, 협의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이 협의행정경찰이고요. 자, 3, 4행, 목사행, 3권 분리 또는 목적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자, 목적이 행정목적이면 행정경찰, 목적이 사법목적이면 사법경찰.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소국자예요, 소국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자,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어떤 유해가 있은 다음에 발동하면 진압경찰, 유해가 있기 전에 발동하면 예방경찰. 자,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라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질질봉이죠.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즉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질서경찰, 강제적이지 않은 수단, 즉 서비스적 수단을 사용하면 봉사경찰, 그렇습니다. 자, 10번에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자, 1번에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는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경찰의 분류다. 아니죠. 권한과 책임의 소재다는 소국자, 소국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것은 독보협,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이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죠. 자, 2번에 자치경찰제도는 정부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돼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자, 정부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입니다. 뭐냐면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경찰청장 딱 구워 삶으면 그냥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치경찰제도는 18개 지방청을 다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정부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우려입니다. 국가경찰의 단점입니다. 자, 3번에 자치경찰제도는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가능하지만 국가경찰제도에서 관료화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가 아니라 국가경찰제도죠. 여러분,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국민한테 더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돼가지고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바뀌어버리면, 지금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지만 다 그냥 국가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도, 경찰 공무원도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바뀌어버리면 꼭 주민들이 우리 월급을 꼭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친절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국가경찰은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지죠.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관료화 될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제도가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 틀렸습니다. 국가경찰 제도가 관료화죠. 자, 11번 갈게요. 11번 경찰의 임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찰의 임무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기반으로 할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기반으로 할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전제로 해서 얘기되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임무라는 것은 조직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무라는 것은 경찰 조직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조직상 경찰 개념을 전제로 해서 얘기되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이 경찰의 임무로 흔히 얘기되는 것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플러스 수사 플러스 서비스 경찰, 이걸 합해서 통상 경찰의 임무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걸 협의의 경찰, 수사까지 합하면 광의 경찰, 서비스까지 합하면 최광의 경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협의의 경찰, 이 전체를 다 합해서 광의의 경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경찰의 임무를 얘기할 때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수사, 서비스를 주로 이제 경찰의 임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게 실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실적 의미의 경찰을 협의의 경찰, 수사까지 합하면 광의 경찰, 서비스까지 합하면 최광의 경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협의 경찰이라고 한 다음에 수사 서비스까지 다 합한 것을 그냥 광의 경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기억에
국자법 3조 경찰의 임무와 그다음에 경직법 2조 직무의 범위에서는 각각 제7호에서 그 밖의 공무원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찰의 임무가 국자법 3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경직법 2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호가 다르죠. 호가 뭐냐면 자 8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직법에서는 2호에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직법 2조에서는 2호에 2로 2에 2, 2호에 2, 2에 2로 규정하고 있고 국자법에서는 3호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자법에서는 8호까지 있고 경직법에서는 7호까지 있죠. 그래서 그 밖에 공무원 안녕과 질서 유지가 국자법에서는 8호예요. 7호가 아니라 국자법에서는 8호, 경직법에서는 7호 맞고요. 근데 어쨌든 국자법에서는 8호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똑같이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자법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3호로 규정함으로써 8호 체제가 되어 있고 경직법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2호에 2, 2에 2, 2호에 2로 규정함으로써 7호까지로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니은에 국자법 3조에서는 경찰의 임무로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은 명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요인 경우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 요인 경우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규정하고 있고요. 자, 디귿에 국자법 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정책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명시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책 정보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정책 정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대통령령에서 나옵니다. 이 대통령령이 두 가지. 자, 직제 대통령령, 전자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그다음에 정보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 대통령령. 자, 정책 정보라는 표현은 대통령령 두 개에서 나옵니다. 직제 대통령령, 정보 대통령령. 법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정책 정보라는 표현이 법률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리얼에 국자법 3조에서는 경찰의 임무로 범죄 예방 진압 수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명시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자법은 3조 3호에서 경직법은 2조 2호의 2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법률 3조에서는 경찰의 임무로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유해 방지 이 딱 규정을 물어보는 것은 자 3조 8호에서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질서 유지. 유해 방지가 아니라 질서 유지입니다. 자, 추가 OX를 좀 보시면 자, 경직법에서는 8호 경직법에서는 경직법 2조에서 7호까지 그러나 2호에 2가 있어서 8가지 사항을 또 국자법에서는 3조에서 8호까지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수사, 그 밖에 서비스 경찰 활동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기억, 공공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게 실적임의 경찰이에요.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의 전통적 임무에서 요래된 것이고 실적임의 경찰이니까. 자, 니은 수사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의 임무를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고 대륙법계에서는 수사를 이 성질상 경찰 개념에 넣지를 않지 않습니까? 실적임의 경찰 개념에 넣지를 않죠.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당연히 경찰이 하는 임무로 생각하죠. 자, 디귿 서비스는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경찰의 임무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가 뭐야? 자, 법치국가는 소국국가입니다. 자, 법치국가는 법에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국가는 국가의 활동을 제한하는 소국국가를 나타내는 것이 법치국가입니다. 근데 사회적 법치국가는 적국국가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한다고 그냥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뭐 여성, 아동, 뭐 범죄 피해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국가가 더더욱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욱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사회적 법치국가는 적국국가입니다. 그냥 법치국가는 소국국가, 사회적 법치국가는 적국국가예요. 자,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경찰의 임무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 활동입니다. 서비스 활동. 자, 이번에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임무 중에서 수사 임무를 경찰의 기본적 임무로 넣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공공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수사, 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본적 임무가 뭐예요? 그게
실적음의 경찰,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그래서 수사 임무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경찰의 세 가지 임무 중에서 기본적인 임무라고 합니다. 자, 12번 국자법 3조, 국자법 3조. 자, 1번 1호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 여러분, 이 국자법 3조 임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죠. 자, 국자법 3조, 경직법 2조에서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입니다. 이 인권보호는 경직법은 1조에서 국자법은 5조 권한남용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라는 표현은 꼭 헌법에나 나올 것만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 표현은 경찰법, 국자법에서는 5조 권한남용의 금지에서, 경직법은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호에서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요. 자, 5호에서 치안 정보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죠.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입니다. 치안 정보가 아니라, 옛날에는 치안 정보였었죠. 지금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입니다. 다만 직제에서 정보국은 공공안전 정보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치안 정보국으로 다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직제에서 정보국은 치안 정보국이 됐고, 대신 임무 조항에서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입니다. 치안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13번. 자, 국자법 4조 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 자, 자치경찰 사무가 생교경수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놓은 것에서는 생교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경비 업무를 다중운집행사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라고 해놔서 그래서 생교경수, 생교다수입니다. 생교경수, 생교다수. 자, 그리고 이 생교경수, 생교다수가 모두 다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에요. 이 규정에서 이 아래서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나열을 또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 추가하는 것을 빼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교경수 또는 생교다수 중에서 하여튼 생활안전이 그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가장 넓고 점차적으로 좁아듭니다. 그래서 수사사무는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생교경수, 생교다수. 자, 그리고 과목부터 다목까지 생교경, 수사 빼고 생교경의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1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라목이 수사입니다. 라목이 수사 자치경찰 사무. 자, 라목의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시도 조례가 아니라 이게 대통령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바뀌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생교경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즉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시도별로 다르게 정해져도 괜찮다는 거죠. 생교경에 대해서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에 대해서는. 근데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전국을 통일적으로 규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이제 초입에서 생교경은 시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도별로 좀 다르게 정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수사만큼은, 수사 자치경찰 사무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이 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자, 3번에 라목의 수사사무, 자치경찰 수사사무죠. 자치경찰 수사사무에는 형법 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형법상 공연음란,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아닙니다.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예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경실화 학교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적어놨는데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경실화 학교가 성공이에요. 그래서 경범죄, 실종아동, 아동학대, 학교폭력, 그다음에 소년범죄, 학교폭력, 소년범죄. 자, 교통범죄. 자, 가출인 가정폭력. 자, 성공이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자, 공이 형법상 공연음란,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 수사사무입니다. 이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아닌 나머지 수사사무는 국경찰 수사사무죠. 자, 14번. 자,
자치경찰 사무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자치경찰 사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관련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하는 것. 즉, 이 자치경찰 사무, 자치경찰 수사사무, 그다음에 국가경찰 수사사무 이거를 구분하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그냥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소년이 한 범죄가 자치경찰 수사사무예요. 근데 자, 소년이 한 공문서 위변조, 자치경찰 수사사무인데 이 공문서 위변조가 뭐냐면 그냥 소년이 술 먹으려고 주민등록증 위조했어. 그런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공문서 위변조. 그 다음에 폭행,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요. 뭐냐면 이 수사사무를 자치경찰 수사사무랑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나누는 기준이 중대한 것은 국가경찰 수사사무, 좀 경미한 것은 자치경찰 수사사무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증 위조하는 거, 공문서 위변조, 소년이, 그 다음에 폭행 이런 것은 자치경찰 수사사무고 대신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자치경찰 수사사무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외합니다. 자, 제외한다고 하면 국가경찰 수사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이 성인하고 공범이야. 그러면 그 소년도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소년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화 위조. 여러분 통화를 위조하면 경제 질서 자체가 아작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중대한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통화 위조, 살인 이건 당연히 중대한 범죄. 그래서 아무리 소년에 따라서 통화 위조, 살인, 존속살해는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국가경찰 수사사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경찰 수사사무하고 자치경찰 수사사무하고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중대범죄는 국가경찰 수사사무, 경미범죄는 자치경찰 수사사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년이 했다 하더라도 자, 공문서 위변조는 그냥 주민등록증 저 술집 들어가려고 주민등록증 위조한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자치경찰 수사사무고요. 폭행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통화 위조, 살인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가경찰 수사사무가 됩니다. 자, 리을에 교통사고, 교통범죄가 자치경찰 수사사무인데 다만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은 국가경찰 수사사무입니다. 또 특가법 5조의 3 도주치하상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도 도주치하상, 뺑소니, 인피뺑소니가 국가경찰 수사사무입니다. 그래서 특가법에 있는 나머지 위험운전 치하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하상은 그냥 자치경찰 수사사무예요. 5조의 3 도주치하상만 국가경찰 수사사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음에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자에 대한 수사는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포함되나 실종아동 등의 유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 유치정보 등을 실종아동 등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에 대한 수사는 자치경찰 수사사무에서 제외된다? 아닙니다. 이것도 자치경찰 수사사무입니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원래 실종아동법 처벌조항이 17조, 18조만 있었어요. 근데 18조의 2가 새로 들어왔어. 그런데 이 자치경찰 사무 대통령령에서 실종아동법상 17조, 18조 위반만 자치경찰 수사사무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8조의 2는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또 비슷한 게 있어. 뭐냐면 18조에 유치정보 사업자 등이 경찰관서장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것은 자치경찰 수사사무예요. 10조 18조는 자치경찰 수사사무. 대신 18조의 2 공공기관장, 법인단체장, 개인이 경찰관서장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이것은 자치경찰 수사사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경찰 수사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실종아동법 조항 위반 사항이 전에는 전부 다 자치경찰 수사사무였는데 지금은 새로 들어온 처벌조항 18조의 2가 국가경찰 수사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 15번에 경찰의 임무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자, 기억에 위험방지의 보호 대상으로서 공공의 안녕에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 법질서, 개인의 권리와 법익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국가 존립 기능과 국가 존립 기능에 대한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제1요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위험방지의 보호 대상이 이거거든요.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임무가 수사, 서비스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기본적인 임무라고 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방지, 또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자, 공공의 안녕을 성문 규범의 총체라고 해요. 공공 질서를 불문 규범의 총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공의 안녕 안에 법 질서의 불가침성, 그 다음에 국가의 존립 기능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개인의 권리 법익의 보호,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이 공공의 안녕이라는 보호법익의 하위 세부 보호법익으로 법질서, 국가, 개인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자, 공공의 안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하위 법익, 법질서, 국가, 개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해주세요. 법질서를 수호하면 국가도 지킬 수 있고 개인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질서가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의 존립 기능에 대한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1요소 아닙니다.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고요. 자, 니은에 공공질서란 원만한 국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 규범의 총체로, 자, 공공질서 불문 규범의 총체입니다. 공공의 안녕이 성문 규범의 총체, 공공질서가 불문 규범의 총체예요.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 유동적 개념입니다. 자, 불문 규범이니까 성문의 규범이 없으니까 유동적인 개념인 것이죠. 자, 디귿의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로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공질서가 불문 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사용 가능 분야가 축소되고 있어요. 왜 그래? 이걸 갖다가 전면적 규범화 현상, 자, 전면적 규범 현상 또는 법적 규범화 현상이라고 해요. 뭐냐면 갈수록 규정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면적 규범화 현상 또는 법적 규범화 현상이라고 해서 갈수록 막 법령을 엄청 많이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성문의 규범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불문 규범이 설 자리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리을의 조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경찰의 활동은 형법적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려면, 이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려면 이게 뭔 말이에요? 처벌 가능해야만, 자, 처벌 가능해야만 수사, 정보, 보안, 회사 등 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보, 보안, 회사 활동은 임의적인 활동이 많죠. 임의적인 활동은 처벌 가능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러야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정보, 보안, 회사 활동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의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는 적어도 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가 아니라 추정적이 아니라 추상적. 그래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 위험이 있든지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든지, 자,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을 구체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을 추상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 위험이 있거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거나 다 발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정적 위험이 아니라. 여러분, 저 조금만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